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은 작은 마을로 그곳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였습니다. 마을은 산과 들 그리고 맑은 시내가 흘러 경작물도 풍부했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부터인지 그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성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중턱에 크고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바위를 거북바위라 불렀습니다. 이 바위는 남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거북이가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바위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위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천안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집집마다 물이 부족해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모두들 고통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거북 바위에게 기도로 도움을 청했소. 지금도 그 신성한 힘을 믿어야 하오. 거북 바위 앞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다시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모아 거북 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고 물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인 자리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에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찼고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더욱 거북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년 마을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마다 거북 바위 앞에서 제를 올리며 자연의 순환에 대한 감사와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현대에 이르러 천안은 점차 발전하며 도시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옛 전설을 기억하고 거북 바위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바위 앞에서 지나간 세월을 되새기며 자연의 힘과 신비로움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거북 바위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천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과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는 하늘소라는 영적인 곤충이었다. 하늘소는 산의 깊은 곳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 모습은 무지갯빛으로 빛났으며 날개를 펼치면 마치 하늘을 가르는 오로라처럼 장관을 이뤘다. 태백산의 주민들은 하늘소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다. 하늘소는 태백산의 수호자로 불리며 마을에 풍요를 가져오고 외부의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첫째 주에 하늘소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각자의 소망과 감사를 담아 나무에 깃발을 달고 산의 정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춤을 추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하늘소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하늘소가 사라지자 태백산에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예기치 않은 기후 변화에 작물은 시들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병이 돌아 주민들이 고통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청년 중 하나였던 민수가 나섰다. 그는 하늘소를 찾아서 마을을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많은 주민들이 그의 무모한 도전에 반대했지만 민수는 태백산의 구지로 긴 여정을 떠났다. 산이 험난하고 길이 없어 민수는 지쳐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민수는 하늘소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신령한 계곡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민수는 조용히 하늘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는 은은한 빛과 함께 하늘소의 환영을 보게 되었다. 하늘소는 민수의 용기와 믿음을 보면 마을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수와 하늘소가 함께 산을 내려오자 마을에는 다시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다. 작물은 예전처럼 잘 자라고 병만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태백의 영웅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늘소를 기리는 축제는 더 성대해졌고 마을은 더욱 단단히 하나가 되었다. 이후로 하늘소는 태백산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고 민수의 이야기는 태백 지방의 조상이 전해주는 가장 숭고한 전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바다의 풍랑과 거센 바람 속에서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신이 있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팔망당이다. 팔망당은 거친 해풍과 험난한 파도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을 곳곳에 세워졌다. 그러나 팔망당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보살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팔망당은 한때 즉석에서 마을에 도움을 주었던 한 노파, 즉 할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노파는 놀라운 힘을 가져서 마을이 고통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나타나 본경에서 구해내곤 했다. 때로는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에서 잡히지 않다 물고기를 몰아오기도 했다. 이런 그녀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신성하게 여기 고존경의 의미로 마을마다 작은 신전을 지어 그녀를 모시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이 노파의 존재를 잊었지만 그녀의 전설은 그 속성이 그대로 전해져 제주 해안이나 마을 어귀에 세워진 돌탑과 비석으로 나타나는 팔망당으로 이어졌다.
팔망당은 이제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닌 깊은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고향과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팔망당은 특정한 신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바다의 여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대지의 할머니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날 어느 쪽이 필요하든 간에 팔망당은 항상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제주의 자연 속에서 숨쉬고 있는 팔망당은 오늘날에도 좀 더 현세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있다. 제주도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파도가 높게 일어도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팔망당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다. 이 이야기는 그 전설이 어떻게 여전히 제주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기억하게 한다. 팔망당의 전설은 이렇게 제주의 민속, 신앙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하고 조용한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통영에는 바다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둘러싼 믿음과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용왕제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용왕제는 매년 봄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신이자 그들을 보호하는 용왕을 기리기 위해 치르는 축제입니다.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제물과 함께 용왕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한 해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업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그 뒤에 감춰진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지금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려운 작은 섬 하나가 통영 바다 한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 섬은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신성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용왕이 사는 곳이라 믿으며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날 바다의 거센 폭풍이 몰아쳐 마을에 큰 피해를 주던 시절 마음씨 착한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영이었습니다. 도영은 매일 바다에 나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언제나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어느 날 그의 작은 배는 파도에 휩쓸려 그 신성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깨어난 도영은 늘 보던 바다와는 다른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신기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은빈용이 모습을 드러냈고 도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빈용은 바로 용왕이었죠. 용왕은 도영의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그를 지켜보았으며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이라면 나는 너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겠노라. 도영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용왕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건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다. 너의 마음의 바람을 담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영은 진주를 가슴 깊이 담아 고이 간직 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용왕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진심으로 용왕제를 준비하고 또 매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통영이 바다는 평안하고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어부들은 거대한 어획과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고 마을은 번영을 누렸죠. 이후로도 통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왕제를 통해 바다의 고마움을 전하고 축제를 즐기며 마을의 연대감을 다졌습니다. 도영은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남겨져 통영이 전설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용왕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김해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들판과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하지만 그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북바위라는 바위를 둘러싼 이야기였습니다. 거북바위는 마을 북쪽의 한적한 산길에 위치한 큰 바위로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거북 이가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북바위는 오래전 수백 년에 걸쳐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신의에 의해 솟아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 바위의 힘은 신성하다고 여겨졌으며 그 아래엔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거북바위가 기운을 잃고 있는 듯이 보이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거북바위 앞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은 바위 깨우기라고 불렸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거북바위의 안녕과 마을 이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 과정은 매우 정교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의 나이든 지혜로운 여인들이 거북바위 주변을 돌며 정결한 물로 바위를 정성껏 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의 장로들이 소금을 뿌려 거북바위를 보호하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준비한 음식을 바위 앞에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사라져가는 기운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이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거북바위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마을에는 재앙이 닥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춥고 힘든 겨울을 버틴 그 의식이 다 끝나면 마을에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전통과 신앙을 매년 거르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작물이 다 들어가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해하며 의식의 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봄이 되어 의식 날이 되었을 때는 마을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기운을 불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거북바위 일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아이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듯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아이가 즐겁게 춤추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한 듯 하늘에서 서서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대지는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춤을 추었던 그날은 거북바위의 축복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거북바위 주변에는 언제나 평화와 찬란한 풍경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북바위는 김해 지역의 중요한 민속신앙과 전설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